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토마토TV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오늘장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LMS가 중복 추천을 받았네요. 그만큼 또 부품주들, IT 부품주들이 좀 많이 좀 추천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게임주들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살펴보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동일하네요. 50대 50입니다. 똑같이 현재 추천이 됐고요. 자, 그러면 업종상의 비중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T 하드웨어 쪽이 많았습니다. 이 IT 부품 쪽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지금 25%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 섹터도 13%, 제조업종 그리고 유통업종 13% 정도 비중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이런 종목군들이 유통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를 점검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이 캐스텍 코리아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생소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캐스텍 코리아는 뭐 자동차 부품입니다. 최근에 터보 차저에 대해서 뭐 관심들이 많은데 자동차용 터보 차저에 적용되는 부품을 주력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핵심 부품 중에 터보차저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의 터빙 하우징이라든가 센터 하우징 이런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다음 세계 점유율도 한 15%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선도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련된 업체 중에서 세계 1위 기업이 한유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 쪽으로 지속적인 공급 물량은 증대가 되고 있는 쪽으로 보고 있고 2020년까지 이미 3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처를 일정 부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터보차저라는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엔진 내부로 이제 공기를 강제로 공급하는 장치인데 엔진의 출력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배기가스를 좀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환경과도 연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터보차저에 대한 어떤 출력 증가와 더불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라는 봅니다. 연평균 한 11%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쪽이 이제 터보차저인데 어쨌든 캐스텍 코리아가 이 부품을 국내 현대차 기아차에만 독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고르기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현대차, 기아차의 납품 비중은 50% 미만일 정도로 제품 납품처 다변화에 성공해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 변동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성장 산업 속 섹터 내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비중이 50%도 안 되는군요. 그만큼 매출처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글로벌 업체는 어디에 좀 많이 좀 들어가는 건가요? 글로벌 업체도 여러 가지 업체들의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BMW를 비롯해서 일본 업체도 그렇고 다 많은 업체에 들어가고 있어서 전체 이제 현대차 기아차 비중이 아무래도 가장 높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부품 업체들에 다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업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업체 쪽도 편향된 매출은 또 아닌가 봅니다. 역시 좀 다변화된 그런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터보차저라는 거 사실상 처음 좀 들어봤는데 이것은 지금 차량에 전체적으로 다 탑재가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저는 이제 터보차저는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솔린 쪽이 아니고 경유라 그랬죠. 경유차 쪽에 많이 들어갔던 그런 부품인데 최근엔 이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휘발유차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이라든가 다 적용되는 그런 쪽이라고 하면 성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휘발유차에도 계속적으로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탑재율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탑재율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탑재율 같은 경우는 지금 휘발유차는 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비율 같은 경우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그렇게 뭐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탑재작이 시작됐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성장 초기 단계라서 지금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그렇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 매물 부담 우려를 또 가져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한 달이 안 됐네요. 5월 27일 날 신규 상장을 좀 했는데 기관은 오히려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 후부터 이제 보호에 의해서 물량이 풀린다면 좀 이 수급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뭐 항상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이제 문제는 이제 물량 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캡스코리아가 뭐 그렇게 높은 그 밸류를 받은 뭐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량보다 뭐 물량이 뭐 출해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뭐 대단히 뭐 큰 좀 매물 압박에 뭐 시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도 상장 이후에 거의 뭐 제자리가 그 곤약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물량 부담을 받을 것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가 얼마였죠? 공모가가 제가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모가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좀 잘 못했거든요. 네. 공모가 자체가 지금 현재 상장된 이후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가 이제 뭐 그 첫 거래일에 1,750원 정도 뭐 그 지표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6,500원이네요. 6,500원에 공모가 결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뭐 갭상승 나와서 지금 이제 10,000원대 이상에서 주가는 꾸준하게 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첫날 시초가는 좀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되면서 뭐 주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위에 10,000원 깨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어떤 뭐 성장 기대감들은 뭐 충분히 주가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지 적정 가치는 얼마나 봐야 되는지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제 뭐 가격대는 제가 이제 15,000원 목표가를 뭐 제시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뭐 공모가 대비는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돼서 뭐 주가는 이제 10,0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기 전까지는 또 이제 뭐 보유성 풀리는 그 어떤 기간의 물량 우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좀 답보 상태인지 움직임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장이라든가 고객 답변이나 성공한 측면을 감안한다 하면 15,000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금요일 종가인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알아보죠. 신한금융투자 삼성역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균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종목은 CJCGV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올 연초에 비해서 좀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지만 2월 말에 관람료를 인상했습니다. 2D 가격을 인상했고요. 3D 쪽은 이제 뭐 프리미엄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람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2분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매출도 성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영화 시장이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간 한 30%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역시도 2009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0.9%에서 2013년에는 2.1%까지 이제 MS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2015년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 쪽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관람객 수라든지 매출액이 상당수 18% 이상 그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5월부터는 다시 황금 연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끼어 있었고 좋은 어떤 영화들이 계속적으로 개봉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 27%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달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나 뭐 군도와 같은 흥행
기대작들이 이제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적자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 턴어라운드는 내년이나 가야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은 그 2015년 정도 돼야 한 그 90억 이상 어떤 흑자로 이제 전환할 것이다라고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CJ CGV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15위권 밖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따라서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은 10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도 마련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본다면 주가라는 것이 뭐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CJ CGV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던 그 이유가 또 비용이 많이 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일단 그 영화관 같은 경우에 한 개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보통 1년 정도가 이제 지나야 이제 손익 분기점을 돌파한다라고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CJ CGV 같은 경우 이번 그 2014년도에 통계를 좀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 개의 그 영화관이 개관을 하면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손익 분기점을 돌파한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4월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은 전체적인 어떤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가 이 뭐 영화나 오락산업 쪽에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줄 만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3월 고점 찍고 쭉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한 달여간을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은 반등의 시기가 이제는 됐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좀 살펴주세요. 네, 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대로 그 5월 달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47,000원 정도에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지금 이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을 줄 때 박스권의 어떤 하단 부분까지 이제 매수 가능 권역으로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45,000원에서부터 46,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 연초에 찍었던 지난 3월달에 찍었던 그 55,000원대 다시 한 번 더 거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41,000원대가 최근에 어떤 바닥을 짚고 상승했던 그 어떤 시작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붕괴된다면 손절하는 것으로 흔들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55,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부진을 털고 그 원상복귀가 되는 건데 그 정도의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내에는 거기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안동규 차장과 함께 CJ CGV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을 관심주 CJ CGV인데요.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 가격 41,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캐스텍 코리아였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가격 9,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